자, 오늘도 많은 상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면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만나보죠.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인데 사정이 생겨서 1주택을 팔 경우 어떤 걸 팔고 또 어떤 걸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마포구의 신공덕동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 32평, 그리고 마포구 도화동의 도화 현대 1차 아파트 28평 중에 고민하고 계신데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골라야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마포구의 두 아파트입니다. 두 아파트 중에 내 개인적인 사정상 한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질문이신데, 네. 자, 그러면 논점을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두 아파트의 세테크, 세금적인 측면. 아, 가장 처음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세금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두 아파트에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 그렇죠. 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뒤에 도표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아파트. 자, 공덕역입니다. 공덕역에서 신공덕 삼성 레미안 아파트 바로 위쪽으로 해서 한 600m 정도 좀 떨어져 있고요. 자, 공덕역 5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 지금 여러 호선 그 라인들이 있는 아파트 아래쪽으로 한 300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도화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위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좀 가까이 있는데, 어떤 거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 인근에 있고 지역이 비슷한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건에 있어서 개별적인 특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단지의 특징으로 들어가서 비교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공동 레미안 2차 아파트고요. 지금 신공동 레미안 2차 아파트는 32평을 말씀하셨고요. 32평. 그리고 도화 현대 아파트는 28평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평. 자, 두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선이 지금 그려졌고요. 파란색은 왼쪽에 있는 신공덕 레미안 2차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 5년 볼까요? 5년 그래프의 상승기와 하락기, 반등기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붉은 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도화 현대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32평대가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11억 3,500 정도, 지금 매물 평균가 최저가가 11억 2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 모양새고요. 자, 도화 현대 28평 같은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10억 3천의 최저 매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아파트 지금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서 평형대가 틀리다 보니까 가격적인 어떤 상승의 탄력, 하락의 탄력에 대한 어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32평 동일평 수대로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곡선의 기울기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두 아파트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 제가 한번 도표로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보여주기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아파트 매도 신공덕동과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두 아파트 2주택자인데 어떤 거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는 아파트, 매도할 아파트의 단지 특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도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매도 전략에서 첫 번째는 양도 차익이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 지금 두 아파트가 과연 내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한 임대사업자나 어떤 기타 등등의 세부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혜택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가치, 수요 측면, 미래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매수 수요가 덜 붙는 아파트부터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게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어떤 매도 전략의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두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개별적인 단지의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입지는 공덕역에서 600m, 4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세대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신공덕 레미안 2차 같은 경우는 458세대, 그리고 도화 현대 같은 경우에는 1021세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좀 더 유리한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입주 시기를 봤을 때는 준공연수죠. 25년 차. 그리고 도화현대 같은 경우에는 29년 차 아파트고요. 용적률과 지금 25년 차, 29년 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과 그리고 건폐율, 용도 지역을 봤을 때 신궁덕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 295%, 그리고 23%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도화현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66%, 그리고 건폐율이 21%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각 세대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도 9.15평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9.15평 평입담보다 틀리기 때문에 약 도화현대 같은 경우는 13.6평이기 때문에 도화현대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 현재 연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거래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의 실거래가는 지금 신궁동 레미안 2차가 좀 더 전세 갭율 같은 경우, 전세 회전 갭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 실거래가 11억 3천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최고가 대비 2억 4,500이 하락한 신궁동 레미안 2차가 마이너스 17.1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호재를 봤을 때는 신공동 레미안 2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도정비 사업, 공덕 1구역, 6구역, 7구역의 어떤 그 도정비 사업이 자리 잡고 있고요. 도화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발표한 역세권 350m 미만의 강북권 대개조의 프로젝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신궁동 레미안 2차와 도화현대 1차 중에 이 그래프를 보시고선 표를 보시고선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거를 먼저 팔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매도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이 원칙을 따르면서 두 아파트의 매도 전략을 결정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아파트 두 개의 물건을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둘 다 비슷한 역세권에 있고 거리상으로도 비슷하고 가격 추이도 봤는데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 세테크, 이 세금 부담이 적은 물건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여기에 좀 덧붙여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고려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표로도 정리를 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부동산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의 LG 쌍용 아파트를 2019년에 매수했습니다. 강원도로 이사를 생각 중인데 매도하고 움직이는 게 나을지 전세 주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중랑구 상봉동의 아파트 매수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나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교통호재가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GTX A 노선에 대한 어떤 교통호재를 말씀드리면서 영향이 좀 보셨을 때 좀 매도 쪽으로 많이 기우셨다는 느낌 자체는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강원도로 이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좀 더 매도 시기를 좀
전세에 대한 어떤 2년이나 4년 정도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물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지금 봉화산이 있고요. 봉화산 바로 앞에 우리 지금 의뢰하신 상봉 13단지 LG 쌍용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그 망우역이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한 정거장 아래쪽으로 들어갔을 때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7호선이 있는 상봉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호객노노라는 사이트를 지금 펴놨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이 사이트에서 교통호재를 잘못 표시해 놓은 겁니다. 망우역에 지금 이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는 GTX B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GTX B 노선은 망우역이 아니라 상봉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해당 관계자가 좀 올바르게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자, 201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GTX B 노선이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됐고 2024년도 3월 7일 날 착공이 들어간 B 노선입니다. 2030년도에 개통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상봉역까지 본 아파트에서 도보로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숨김 지우고 위쪽에 있고요. 858세대의 아파트고요. 29년 차 249%에 22%. 본 아파트 같은 경우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아파트에서 직접적인 호재의 사업성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본 아파트가 지금 27평대, 31평대에 있는데 27평 같은 평형대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27평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 전세가 3억 9천, 31평 같은 경우에도 6억 3천, 실거래가, 전세가 보증금 3억 9천 5백 정도, 4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 형성의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호재의 어떤 사업성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 단지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만 가지고 매도냐 매수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아파트를 매도하고 강원도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현금적인 수입은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로 진입하기에는 또 추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두 번째, 직접적인 호재는 미흡하지만 두 번째인 간접적인 호재, GTX B 노선이 상봉역에 들어오는 아직까지는 미래 가치가 현존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통 전까지는 GTX B 노선의 상봉역 역사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매도 고민보다는 전세를 주시고 이전을 하시고 2년에서 4년 정도 세를 주시다가 그 이후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절대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아파트였는데요. 자, 이 물건은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호재는 없을지 몰라도 이 미래에 GTX B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당장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2년에서 4년가량 전세를 주고 이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죠. 이번에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서산시 성남동 성남 주공 센스빌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요. 집값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갔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인 문맥상 매수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 매수 시기를 매수 시기를 거군요. 여쭤보신 거예요. 네, 아니면 내려가면 그때 매매해야 내려가면서 팔진 않겠죠. 그러게요. 내려가면은 매수를 하시겠죠. 네네. 그렇죠.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본 상담의 질문은 이 센스빌 아파트 서산 성남 주공 센스빌 아파트를 매수 시기를 언제 정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어떤 기대라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현격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격한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그널로 봤을 때는 현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현재에서 기울기가 굉장히 보합과 하향의 어떤 그 중간치에서 보합 가능성으로 좀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성남동 센스빌 아파트입니다. 주공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서측이죠. 서산 예천 3지구 도시개발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중앙공원과 서산시의 중심 지역에서 남측에 있는 아파트의 특징,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개별적인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남 센스빌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서산 성남 주공 센스빌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1000세대가 넘는 1093세대 그리고 2003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2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144%고요. 건폐율 14%.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형대 몇 평대를 지금 매수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20평대부터 지금 33평대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큰 국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억 3천. 최근 실거래가 1개월 평균 기준이 2억 3천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는 지금 1억 8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형대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고가가 지금 2022년도 6월 달에 약 2억 6,600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2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50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2억에서 그 2억 6,500 봤을 때 약 한 13% 정도 하락한 본 아파트의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말씀드린 첫 번째, 현격한 지방에 있는 분양 물건이 아니라 구축 물건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구축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변의 생활 환경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정주 여건이 본 물건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다지 나쁘진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격한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아파트의 유형은 아니지만은 현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거다 보여지고요. 주변에 원하는 본인께서 시청자분께서 원하는 동이 있고 향이 있고 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어느 정도의 층, 어느 정도의 향, 어떤 그 동을 선택을 하셔서 먼저 결정을 하셔서 원하는 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팁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33평 기준 2억에서 2억 3천 정도 사이에 급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본 물건을 매수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서산시 성남동에 있는 아파트 이 매수 시기 타이밍을 물어보셨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일단은 이 지역이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인데 생활 환경이 비교적 괜찮은 동네이기 때문에 가격이 현격하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매수 금액까지도 제안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2억에서 2억 3천 정도의 급매물이 나왔을 때 이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비슷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도 문자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구 신현동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 60평에 거주 중입니다. 2년 전에 분양받은 당하동의 호반 서밋 프라임뷰 아파트 30평대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네요. 전세 만기 전에 루원 이편한 세상을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양도세를 내고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는 종전주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종전주택. 네. 자, 일시적 2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종전주택,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 60평은 지금부터는 종전주택이라고 종전주택. 칭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자,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냐, 아니면 종전주택을 보유하면서 미래 가치의 수익이 크냐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또는 존중주택 보유로 미래 가치 상승분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걸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비교하는 방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천 2호선 가정역과 그리고 가정중앙시장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워낙 큰 단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쪽에 지금 루원시티 프라임 그 시티 대상 베르힐 아파트도 제가 분석을 했던 적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향후 지금 7호선 그 청라 연장이죠. 청라 연장 가연역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독골 사거리역이 예정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초중고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3,000세대가 넘는 3,33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현재 지금 15년 차 아파트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60평대, 지금 현재 이 사이트에서 62평으로 나오고요. 지금 매매 실거래가 1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6억 5,800, 6억 6천 정도의 실거래가 평균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는 4억 9천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평균 호가가 지금 호가를 한번 볼까요? 1개월 평균은 한 6억 6천 되지만은 매물 평균은 7억에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 2022년도 2월 달에 62평대가 최고가가 9억 5천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이 최고가를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 최고가라는 거는 누군가는 취소된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 어떤 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일단은 그 가격을 내고 매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6억 6천 정도 되니까 약 28%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준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지금 일단 제가 지금 1세대 2주택에 대한 일시적 그 비과세 혜택의 금액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루원 이편한 세상 존정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금액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텐데, 이 금액과 그러면 루원 이편한 세상 존정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금액을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이게 지금 9억 5천까지 다시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거, 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반적으로 한 2년 전반적인 어떤 회귀 분석에 의해서 현 시장에서 본 물건의 가치를 봤을 때 현재 실거래가와 최고가 중간 가격이 약 8억 원이 나옵니다. 8억 원. 예상을 하는 거죠.
이 물건에서 8억 원으로 갔을 때, 이 물건이 8억 원으로 갔을 때 매도를 한다 치고 여기서 세금을 마이너스 하고요. 8억 원을 매도했을 때 이 세금을 마이너스 하고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루원 이편한 하늘채 종류주택을 매도했을 때의 혜택 금액을 비교를 해서 본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미래가치 측면을 받고 세금을 낸 상태가 더 금액이 크다고 하게 되면 2번으로 갈 것이에 대한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에 대한 상담이었는데요. 자, 이 시청자님께서 약간 산수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종전주택으로 저희가 칭한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비과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적인 금액이 더 크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 팔지 않고 보유해서 얻는 미래의 이득이 더 크냐를 잘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상담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신 박성규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NPL 투자 방법과 정책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되는데요.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 그리고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가 함께합니다. 예약을 미리 꼭 해주셔야 합니다.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까요?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현대 프라임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곳 전망이 어떨지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봤는데 강변역 역세권에 있는 네, 물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바로 이제 강변역 역세권, 바로 테크노마트 있고요. 강변역, 그리고 동서울 종합터미널. 네. 입지 굉장히 좋죠. 맞습니다. 한강변이고요. 그리고 강변북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한강조망에다가 테크노마트, 동서울터미널까지.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 복합개발로 문화 그리고 교통, 상업에 대한 복합시설로 이제 계획이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나름대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교육, 생활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할 나위 없네요. 우수합니다. 네. 우수한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내가 매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체크할 것도 있고요. 입지적인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너무 좋습니다. 넘어오면 어디죠? 바로 넘어오면 올림픽대교 넘어오면은 지금 바로 아산병원이 위치해 있고요. 자, 본 구의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자, 1592세대 28년차 아파트고요. 398%의 건폐율 22%. 오, 굉장히 높죠? 그럼 상업지인가? 아닙니다.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은 용적률이 지금 높다 보니까 향후 어떤 그 직접적인 호재,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이 약간 물음표는 그려지지만 다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좀 우수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의 대지 지분의 평균 대지 지분은 약 7.9평 정도가 나옵니다. 준주거 지역 대지 지분의 평균 7.9평, 용적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본 아파트의 어떤 향후 도정비 사업의 사업성, 그렇지만은 뭐 모든 게 정책이라는 게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어떤 요소가 굉장히 우월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평형대를 봤을 때 31평부터 25평부터 67평까지 있고요.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31평대의 가격을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매매가 1개월 평균 매매가 14억 9,500, 한 15억 정도 되고요. 현재 지금 매물 호가는 평균은 한 14억 5천 정도, 14억 4천 정도에 나와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대비해서 약 한 13%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듯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일단 첫 번째 정반적인 정주 여건이 굉장히 환경이 우수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준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대지 지분을 어떤 같이 포함해서 봤을 때 어떤 도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사업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느낌 자체가 있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동서울 터미널 부지가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통, 문화, 그리고 상업 등의 복합 시설이 개발되는,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테크노마트의 어떤 현재로서의 어떤 생활 편의시설까지의 어떤 편의성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매수에 대한 거는 찬성이고요. 단 본 물건에 있어서의 매수 가격을 얼마만큼 유리하게 가느냐. 현재 지금 보합세 시장, 약보합세의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의 어떤 매수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더할 나위가 없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이 지역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아파트 교육 괜찮고요. 문화 괜찮고요. 교통까지도 괜찮아서 정주 여건, 생활 환경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사업성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문화시설이 개발이 되고 미래 가치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매수하는 건 찬성이다라고 저희 박성규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구입을 하실 때 문제는 역시 가격이겠죠. 지금 현재 최고가 대비 13%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고 가격을 얼마나 유리하게 가져가느냐가 이번 고민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잘 관찰해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 현명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나도 궁금한 물건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04번으로 저희가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모두 열어뒀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 자, 다음 상담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사문리의 청호 6차 아파트. 이곳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충남 천안시인데요. 이 지역 잘 알고 계세요? 네, 직산역 인근에 있고요. 아래 내려오면 천안 이제 중심 지역이 있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요. 아, 맞습니다. 산업단지의 어떤 그 베드타운 개념의 어떤 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수지도 있던데요. 네, 저수지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지금 문의를 들어왔을 때 이제 긴 내용으로 이제 문자가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요구하신 대로 도표화 시켜서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걸로 인해 말만 가지고 하는 거를 어떤 그 적기가 또 인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도표화를 좀 시켜달라고 하게 되면 도표화를 시켜서 제가 한번 자료를 말씀드리면 뭐 사진만 한번 찍으시면 되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검증하시면 되니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사문리 아파트입니다. 사문리 청호 6차 아파트입니다. 자, 1호선 직산역에서 1호선 직산역에서 약 1.7km 정도. 자, 걸으면 좀 거리가 되겠죠.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 1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직산 농공단지 그리고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뒤쪽으로 왔을 때 첨단산업기술 일반산업단지 여러 지금 그리고 바로 인근에 서북구청과 말씀하셨던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던 삼거 저수지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 자, 세대수는 266세대고요. 266세대, 용적률이 101%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8%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제2종 일반 주거지요. 자, 여기서 요 용적률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본 토지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100%라는 거는 뭐냐면 건축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본 아파트의 대지 면적이요. 약 3,040평입니다. 근데 두 개 동인데 건축 연면적은 6,600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동의 건물만 가지고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용적률이 나와 있는 수치 같습니다. 두 동의 한 필지 안에 두 동의 건물이 있다면 두 동의 연면적을 모두 더하고요. 더해서 전체 대지 면적을 나눴을 때 용적률은 217%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도 100%하고 217%라는 것은 굉장한 사업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대지 지분은 266세대 3,040평을 나눈다고 하게 되면 약 11평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격적인 추이 보겠습니다. 자, 9평부터 32평대까지 있는 23평이 가장 많고요. 23평 아파트 현재 지금 1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약 1억이 좀 안 되죠. 지금 마지막 거래된 게 13년도에 지금 거래된 걸로 나와지고요.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그 거래가를 지금 보여지고 있고 최고가가 지금 2014년도, 21년도이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7%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최근에 분양의 신축이죠, 거의. 신축했던 지금 더샵, 천안 레이크 마크 아파트가 현재 지금 2024년도 3월 달에 지난달에 입주했는데 본 아파트의 26평대에 지금 실거래가 평균 2억 9천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P가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신축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저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1호선 그리고 천안 아산역 주변에 산업단지를 나열해드렸고 서북구청과 삼거저수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물건 청호 6차 아파트의 기본 개요입니다. 266세대 30년차 아파트고요. 두 동의 최고 14층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101%의 용적률이 아니고요. 제 이종 토지 면적이 3,040평, 건물 면적이 6,600평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217%의 이종 주거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지 지분은 11.4평이고요. 23평이 현재 실거래가가 1억 200 정도, 아까 좀 떨어져가지고 9,700 정도 나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3,800 정도가 하락된 아파트의 가격적인 특징이다. 주변에 지금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 24년 3월 입주한 아파트가 26평대의 분양권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물건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자, 입지와 정주 여건이 다소 좀 미흡하고요. 그나마 직접적인 호재가 있나라고 들여다봤지만은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사업성이 희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어떤 교통의 호재도 적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본 물건의 어떤 장기 보유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도표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좀 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사문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었는데 가격은 1억 원대 안팎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짚어볼 것 아무래도 교통이겠죠? 교통 부분에서는 입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천안하산역 모두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지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용적률이 저희가 인터넷에서 봤던 101%가 아니라 다시 계산을 해보니 217%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을 따졌을 때도 사업성은 다소 낮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호재도 전체적으로는 적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인근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P가 나 있는 상태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이 물건은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른 물건을 살펴보는 게 어떠실까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이나 아니면 다른 물건은 어디가 괜찮은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추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04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 자, 마지막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형아파트 21평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를 생각 중인데요. 언제쯤이 가장 좋을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상담이 다시 한번 들어왔네요. 언제가 좋을까요? 자, 성산 시형입니다. 성산 시형 아파트. 강북 지역에서 재건축 들어가 있는 단지 중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렇군요. 3,700세대가 좀 넘고요. 가장 큰 아파트 단지는 월계 시형, 미미삼, 3,900세대. 네. 자, 마포구에 있어서 두 번째로 또 큽니다. 마레프, 아현 3구역이 재개발돼서 올라가 있는 마레프 같은 경우에 3,800세대. 현재 지금 마포구에서 3,700세대 두 번째로 큰. 그러네요. 일단은 2등이에요, 항상. 2등. 예. 네. 규모로. 자, 본 아파트 재건축의 아파트를 매도를 문의하셨다는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현재 재건축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 공사비가 상승해서 지금 서 있는 사업장이 좀 꽤 되고요. 또한 공사비 상승에다가 종전자산가에 내 집의 감정평가를 해서 내 추가 분담금이 정해질 텐데 시세가 지금 하락 보합세다 보니까 시세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상승하는 지금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본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이 작년 정도에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건축비나 등등 여러 여건을 봤을 때는 추정 분담금이 좀 무색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매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자, 성산 시형 아파트 3개의 단지를, 3개의 브랜드를 묶여져 있는 성산 시형입니다. 자, 2023년도 12월 달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최종 결정 고시됐어요. 재건축 단계에서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떨어져 있는 얼마 안 됐지만 초기 단계의 재건축 초기 단계의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지금 요 성산 2라고 이동에 적혀 있는 요 아파트 단지가 지금 성산 시형 아파트인데 위쪽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역 아래쪽으로 마포 구청역을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3,700세대고요. 3,700세대, 710세대의 아파트고 86년도 39년째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현재 용적률은 149%고요. 149%고요. 건폐율은 148%, 현재 건폐율은 10%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본 아파트 현재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33개 동의 최고 14층 아파트의 현재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평형대를 보면 20평, 21평, 23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산시형은 20평대 아파트는 대우 아파트, 21평 아파트는 선경 아파트, 그리고 23평 아파트는
유원 아파트로 새 아파트의 브랜드가 묶여서 성산 시형이 됐습니다. 자, 21평대 아파트,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아파트로 보여지는데요. 21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 9억 원, 매물 평균 호가는 9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아파트 최고가 대비해서 12억까지 갔었는데 본 아파트 한 21%, 25% 정도가 지금 현 시점에 가격적인 하락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평균 대지 지분은 지금 대우, 선경, 유원 좀 평수가 틀리기 때문에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대지 지분 평균가는 평균 평수는 13.8평입니다. 13.8평.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추정 비례율이 100.46%로 현재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후의 용적률은 148%에서 299%가 되고요. 또한 40개동 최고 40층에 그리고 30개 동 4,800세대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4,823세대가 들어가는 진행하는 초기 단계지만 진행하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구역 지정이 완료됐고 그 다음 단계에는 추진위가 진행될 거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처분, 이주, 착공, 준공 그리고 입주가 들어갑니다. 약 현 시점부터 무난하게 간다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9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비 사업 재건축에 어떤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매도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매도 시기를 첫 번째 조합 설립인가 전후에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단계보다는 조합 설립인가 후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후에 한번 매도 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관처분 인가 획득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본 물건을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금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지금 공사비, 추가 분담금 모두 상승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기로는 지금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더 진행된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에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본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나도 부동산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열어뒀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NPL 투자 방법과 정책 흐름에 관한 세미나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박성규 대표와 최영애 대표가 함께하니까 꼭 예약하셔서 참여해 보시죠. 예약 전화 02-2128-8504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